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 정부는 정말로 자기네들이 잘한 것처럼 막 떠들다 보니까 진짜 잘한 줄 착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 그리고 사령관급의 군인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담당자들, 그 차관급들, 그리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말려버릴 이 재무 담당 그런 고위 관료들이 새로 임명되는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전망이 되죠. 이 정부가 주장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큰일 났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부도 큰일 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북 초강경 인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을 개시하는데 이제 북한 파산 직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내 망상 중인 문 정권이죠. 좌파들 정말 인지 부조한데 그들만의 생각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어요. 정의당 출신의 그 국방 전문가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뭐 친정권 인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CBS에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최종건 이 외교부 차관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있어요. 김종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부의 최연소 차관이신데 한미 정상회담 유례없는 성과라는 평가가 많아요. 너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냐,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국자로서 총평 좀 해주세요. 최종건 차관이, 이 사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죠. 문정인 라인입니다. 한국이 기존 국제질서의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고 기후 환경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우리가 선도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역량이 되었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시각이 우리를 바라보았던 여러 시각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우리 K방역만 보더라도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또 민주주의, 민주성, 개방성 등등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역병의 시대에 과연 국가가,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이 확실히 드러났던 것이고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이 기존 국제질서의 소비자였는데 이제는 주도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건 뭐 우리의 꿈이죠. 주도자가 되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4년 만에 중국하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붙는 행보를 보이더니 국제질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력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P4G, 기후협약 서울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뭐 11개 정상, 또 20개, 40개 또 협력국, 또 20개 유엔을 비롯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정상들 온다고 해놓고 지금 통보한 데가 현재까지 두 나라뿐인데, 그것도 중국은 시진핑이 안 오고 리커창이 화상으로, 그리고 덴마크 총리,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미국,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님 여기 와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화상으로도 안 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뭐 리드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다른 이야기 하다가 북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종대가 아니 북한이 반응이 없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종건 차관이, 저는 북한이 많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개된 바와 같이 미측에 의해서 지금 미측이 북한을 여러 번 소위 접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북한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냥 다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실제적인 핵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선 내에서 그것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전임 트럼프 정부와 또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할 것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좀 이따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기류죠.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하원 세출위원회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하며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외교를 우선으로 하며 북한의 불안정 유발과 도발적 행동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자, 여기에 외교를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디플로마시 윗 해서 동맹국들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그걸 with 노스 코리아 하고 디플로마시를 하겠다라고 혼자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꾸 동맹국들하고 하겠다. 글로벌 협력 파트너들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글로벌 협력 파트너들하고 동맹국들하고 우호국들하고 해서 북한을 더욱더 옥죄겠다. 이 말인데 이 정부만 그걸 노스코리아로 해석해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한다잖아. 외교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보면 자 그러니까 예산 더 주세요. 북한 저거 가만 놔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관련 예산이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북한을 이 21세기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군 통신전자협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폴 라카소네 국가안보국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이죠. 2001년 9.11 이후에 20년간 미국과 동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진화해 왔고 현재 이 위협은 바로 사이버 공간 속에 있다.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 이들 두 나라는 예측 불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자들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불법적으로 자금을 얻고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탈취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금융과 상업 부분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어세일 그러니까 뭐 이 석유 송유관을 막아버린다든지 한 이런 짓거리들을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비록 실제 눈에 보이는 밀리터리 파워는 아니지만 현재 이 21세기 고도로 정보화된 이런 사회에서는 이 밀리터리 파워보다 더 무섭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란하고 북한인데 그 중에서도 북한은 최고의 악질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모든 전 세계인들이 북한을 위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라크를 때릴 때 이 사전 여론 형성을 하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라크의 불법 무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기는 불법 무기 플러스 이런 사이버 위협. 그러니까 니들 돈도 노리고 있어. 핵 그래 북한하고 사이 안 나쁘면 또 중동의 뭐 테러 단체하고 사이 안 나쁘면 안전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얘들이 니들 돈까지 노리고 있어. 이제 누구나 내 돈이 사라져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니들 돈까지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 가만두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미 국가핵안보청장에 새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부청장에 새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핵 비확산 도전 과제의 목록 맨 위에는 중국과 북한이 운반 시스템을 포함한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취약하고 과도한 방사능과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핵물질이 확산 행위자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가하는 이러한 확산 방지 비준수 위협에 맞설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비확산 레짐 최대 위협이다. 라고 미국 에너지부의 핵안보 담당 차관 겸 국가핵안보청장 지명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핵안보청장 바로 여기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핵을 통제하고 핵을 해체하는데 여기서 합니다.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을 해체할 때 여기에서 다 이제 요원들이 파견이 됐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요. 핵 담당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북한이 불량 단체에게 핵을 확산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한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 것만 가지고 있지만 얘들은 아예 준다. 다른데 돈 받고 판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청장은 또 이렇게 인준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리스트 세력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이러한 핵 확산 방지 활동을 위해서는 특히 원자력의 사용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와 핵물질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라고 미국의 핵을 만들고 핵을 해체하는 데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담당 청장과 부청장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고 북한 저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국방장관은 밀리터리 파워적으로 북한 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관은 사이버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놓여 있다. 이 돈 가져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핵 문제 담당한 핵안보청장, 부청장은 북한의 핵이 테러리스트에 간다. 북한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가만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 테러리스트가 네 집 앞마당에 폭탄 갖다 달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승사자가 등판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인데요. 로젠버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은 오바마 때 바로 전략적 인내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던 바로 그 담당자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승진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28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에 엘리자베스 로젠버그를 각각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넬슨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출신으로 다국적 범죄 조직 대응, 돈 세탁 관련 범죄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며 로젠버그 지명자는 현재 재무부 부장관 고문으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5월부터 13년 9월까지 테러 금융정보 차관과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선임 고문을 지냈으며 북한의 구체적 행동 없이는 대화 유도책으로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대북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확산 금융 저지 포함을 주장하며 북한을 가장 정교한 국가 범죄 행위자라고 맹비난해 왔던 인물이다. 이 로젠버그 지명자는 김정은의 돈줄을 말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금 관리, 즉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책임자로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에 북한만 큰일 났냐? 아니죠. 세컨더리 보이콧. 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어딥니까? 한국처럼 이 북한 정권의 불법 환적을 뒤에서 뭔가 도와주고 의심받는 이런 국가들, 정권들, 기업들, 은행들, 이거 그냥 때려잡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야, 그거 테러 자금이야. 뭐냐? 확산금융이다 이거예요. 돈은 돈인데 확산금융. 이거 뭐냐면은 이 어떤 불법 핵무기, 불법 생화무기 이런 무기들을 확산하는데 불법으로 확산하는데 사용된 돈이다. 그걸 이제 확산금융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려야 된다. 근데 그걸 북한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판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돈줄을 계속 말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로젠버그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정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니까요 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면은 스톱. 뭐 하는 거지? 세컨더리 보이콧. 니들은 달러 거래 못해. 그냥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등판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노동신문 사설이 등장했어요. 사설이. 그래서 외부와 대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한국 정부 아까 최종건이가 외교 차관이죠. 뭐 북한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 회로와는 달리 북한 노동신문은 이렇게 사설을 냈습니다. 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단호히 배격하고 철두철미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힘과 기술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체의 한 길로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권위를 결사옹회하는 데서 맹수가 되고 천겹 만겹의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라고 사설을 적었어요.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다 검열해서 내죠. 특히 사설은 뭐 철저하게 검열해서 내죠.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화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수입병, 남에 대한 의존, 남조선에 대해서 좀 기대하지 말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이제 우리끼리 자력경생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당 지금 뭐 1년 5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국경 폐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폐쇄야. 그리고 다른 데서 지원 없어. 전부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경애하는 총비서, 즉 김정은이죠. 가리키시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정말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북한 시민들도 이제 알죠. 이제는. 그렇게 나가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권위를 결사옹위하는 데서 맹수가 되고 맹수처럼 김정은 지키자 이거죠. 천겹 만겹의 성세, 아주 큰 요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돼야 한다. 김정은을 위해서. 이게 지금 통하겠는지 이 21세기에 이제는 점점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서 딱 누가 봐도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대화 딱 단절하고 아까 이 로젠버그 같은 이런 이 저승사자가 더 옥죄버리고 하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분위기 파악되죠. 야,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누구하고 손잡아야 되느냐. 결론 나왔습니다. 중국하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미와 선을 그는 북한이죠. 예상대로 중국과 밀착합니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문이죠. 우리 달님께서 닭 쫓던 개가 됐네요. 아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목표를 이 한국의 같은 민족이라는 이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유엔 제재,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특수성 인정받아서 우리는 좀 지원해주고 그 대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 여기에 일부 동참 이런 거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그건 다 해주고 실제 얻은 거는 없죠. 달님 큰일 났네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CGTN 보도가 나왔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리용남 신임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리 대사와 회담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온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라고 말했으며 리 대사는 여기에 공감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오른 때 주중 대사로 임명되어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겠다. 왜? 지금 상황이 보아하니까 위험하거든요. 지금 믿었던 한국마저도 이번 정상회담 가가지고 미국에게 쿼드, 인도태평양 정책 협력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 왜? 바이든이 한 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자, 그러면은 이 베이징을 막아내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북한만 완충지대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아왔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아주 전폭적인 그냥 모르쇠 끝에서 자신들의 함대를 동해까지 작전 영역에 넣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구역에 넣는 때까지 성공했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야 이러다가 선거에 지겠다. 미국이 여러 가지로 압박 들어오니까 이거 국내 여론이 확 틀어지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내년 대선에서 지면 가기 싫은 학교 이 나이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왜 이 나이에 학교 가야 돼? 싫어. 엄청나게 큰 학교에 가게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혼자냐? 아니죠. 줄줄이. 예. 학교 문이 그냥 크게 열려 있는 모습이 눈에 뻔하죠. 그러니까 이 형님한테 아니 형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를 안 가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익스큐즈를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중국이 보니까 야 큰일 났구나. 완충지대가 없으면 베이징이 바로 오픈이야. 그래서 북한 끌어들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한다. 양국 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온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라고 왕이가 떡밥을 탁 던져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임 주중대사가 된 자가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 정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김정일이는 미국보다 더 못 믿을 놈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미북 대화 웃기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님께서 어서 타십시오 하니까 안 탄다 해. 난 정은이랑 다른 데 간다 해. 라고 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야 운전대 손 안 떼냐? 분위기 파악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정작 태우고 싶은 이 님께서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내가 지 차를 타라고 생각하는 거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난 이 차 안 타. 진핑이 형님 차 탈 거야.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는 무면허 운전자의 이 폭주하는 SUV 누가 탈 것인가?
그리고 이 차량의 목적지는 어느 학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양산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라고 하는 그 집, 정말 거대하게 짓고 있는 거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사진도 몇 카드 찍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반응 있으시면 제가 그 좀 사진 좀 공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뷰도 끝내주는데 짓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무튼 양산에 살 것인지 어느 학교로 가서 공부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